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오늘 2017년 7월 1일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한 지 198일차. 이제 200일이네요. 그렇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해 볼 이 일명 사건인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다뤘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얘기하는 게 되게 똑같이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제가 그동안 방송한 걸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좀 다르니까 했겠죠. 그리고 무언가 여러분에게 새롭게 전달해드릴 내용이 필요해서 오늘 이제 다시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견해도, 여러분의 생각도 우리 늘 그랬던 것처럼 저희 유튜브 댓글에다가 잘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 유튜브 댓글이 예쁘게 잘 올라와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선진국적인 마인드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일 기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오늘 11번째 토요 사건 팩트는 바로 오창 맨홀 두 가지의 주장입니다. 일단 제가 왜 제목을 두 가지 주장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보편적인 결론 있죠? 아마 이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에서 보신 내용에 대한 부분과 그게 아마 하나라면, 오늘 제가 전달될 부분이 아마 나머지 하나를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하나의 생각을 조금 부탁드리고 아마 조금 색다른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리고 좀 뭔가 생각 있고 심도 있게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2010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0년입니다. 2010년 2월 7일 오후 4시 40분이었습니다. 실제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야산에서 등산을 하고 있던 송모 씨입니다. 등산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시야에 뭔가 보이지 않던 게 보인 거죠. 뭐였냐면, 아니 저 자리에 저게 왜 있지? 어떤 은박지 돗자리 있잖아요. 밖에서 한강에서 많이 파는 그 은박지 돗자리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돌로 뭔가 이렇게 눌려 있었다고 합니다. 보고 저게 뭐야? 라고 해서 가서 발로 일단 걷어 차본 거죠. 왜냐면 거긴 배수로니까. 딱 차보는 순간 이분은 무언가의 시선이 꽂히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얘기할 양청리 야산의 모습과 그리고 그때 당시의 발견 사진입니다. 이상한 직감이 온 거죠. 이게 웬 밧줄이지? 그리고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목에 밧줄을 메고 돌아가신 채로 거기에 계시던 거죠. 매우 놀란 이 송모 씨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분의 시신을 유해를 수습하고 신원조회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은 바로 누구셨냐면 바로 이분이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시고요. 고인이십니다. 건설업을 하고 계신 최모 씨십니다. 이때 당시에 나이가 41세, 41세셨고요. 사인은 여러분도 지금 아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사인이었습니다. 목에다가 그 일명 좀 후두부에 가격을 한 거죠. 그래서 후두부 자체에 가격된 갑상선 연골이 부러져서요, 목이 메여서 이제 수초 이내에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고민을 했던 건, 여기서 목을 메고 바로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밖에서 혹시 타살을 당하시고 여기에 와서 혹시 목을 따로 이렇게 맨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말이 많았지만,
경찰이 실제로 부검한 결과에 따르면 이분은 밖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기서 목을 매시고 이 자리에서 돌아가신 게 맞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경찰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은 누가 봐도 타살입니다. 아닌가요? 누가 봐도 타살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어떤 맨홀 뚜껑 안에 어떤 사람이 목을 매단 채로 죽어 있었고 그 위에는 은박지에 돗자리가 깔려있고 그 위엔 돌이 놓여 있었고 누가 봐도 타살이라는 생각에 바로 경찰은 이제 조사를 시작하기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일지를 하나씩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실제 원래는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픽션처럼 이제 하나씩 전달하는 게 맞지만 여기는 지금 사건 팩트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왔던 대로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탁탁탁탁 안내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에서 워낙에 많이 보신 사건이라 길게 돌리지 않고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여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하거든요. 가봅시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사건이 시작된 거는 사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실제 가족적의 진술에 따르면 2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2월 1일 이 돌아가신 최 씨는 지인하고 가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되게 오랫동안 밀린 공사 대금이 있었는데 드디어 2월 3일날 받기로 됐어. 그러니까 이분이 건설업을 하셨는데 뭐 여러분들 뭐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저도 자세하게는 몰라요. 근데 이제 건설업은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좀 필요한데 사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이게 유도리가 안 맞을 때가 좀 있어요. 이쪽에서 받아서 뭘 해야 되는데 이쪽이 아직 대금이 안 들어왔다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밀린 공사 대금을 2월 3일 이제 이틀 뒤에 드디어 받기로 했어 라고 해서 이제 자신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 돈을 못 받은 분들에게 다 연락을 했다고 해요. 돈을 2월 3일로 준다더라. 2월 3일이면 갚을 수 있겠다. 이렇게 다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디데이입니다. 바로 2010년 2월 3일 오전 8시 30분 해가 뜨자마자입니다. 정말 해가 뜨자마자 바로 이분은 공사대금을 받으러 나간다면서 집에서 굉장히 급하게 나가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CCTV 사진입니다. 나는 지금 돈을 받으러 갈 거야. 그리고 빠르게 나가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좀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 나가시면서 집에다가 또 전화도 했다고 해요. 두 가지의 말을 남겼는데 나가면서는 여보 오늘 되게 중요한 팩스가 올 게 있으니까 그거 좀 받아줘요? 라는 얘기를 하나 했고 두 번째는 나가서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고 해요. 혹시 지갑 거기 있어? 그러니까 지갑을 놓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됐어 괜찮아 라고 하고 마셨답니다. 이게 8시 30분 바로 그날의 행적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또 지나고요. 오전 9시 30분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CCTV 확인 결과인데 이분이 충청도 쪽에 거주하셨거든요.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족한테 안산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내분이 안산으로 간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중부고속도로의 오창아이시 부근을 타고 CCTV 최 씨의 승용차가 진입하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산으로 가는 거죠. 충청도에서 안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구나 했는데 바로 10시 10분에 서안성 톨게이트였어요. 서안성 톨게이트에 CCTV를 확인했더니 최 씨의 승용차가 가다가 갑자기 유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안산에 간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안산에 간다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차를 돌리고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당연히 아시겠죠.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건 지금 이분이 향해 가는 방향이 오창 쪽 방향인데 그리고 2월 3일 오전 10시 40분 CCTV까지 확인하고 11시 1분과 11시 14분 사이에 초평삼거리라고 거기가 오창읍 방향인데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한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가 실제 그 거리예요. 근데 10분 간격으로 차가 2번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게 CCTV가 있거든요. 파란색으로 해서 한번 지나가요. 한번 지나가고 나서
10분 뒤에 저기 빨간색 우측으로 나오는 공간 있죠. 우측으로 나와서 다시 돌아서요.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진입을 해요. 10분 뒤에. 그래서 저 CCTV에 2번이 찍히게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검증 결과로는 돌게 되면 차로는 한 3분 정도 거리면 충분한데 이분이 여기서 10분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리고 요 사이 시간. 여기가 11시 1분부터 11시 14분 사이인데요. 요 사이 시간에 11시 8분이었습니다. 11시 8분 최 씨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분리되며 꺼져요. 여기서 수신이 마지막으로 확인되고 끝나게 됩니다. 자기가 집에서 나온 지 8시 30분, 약 1시간, 2시간 반 정도 지난 이 시간에 이분은 핸드폰 배터리를 빼버리는 거예요. 돈을 받으러 간 사람인데 드디어 밀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고 나가신 분인데 갑자기 핸드폰 배터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분의 행적은 굉장히 묘연해집니다. 근데 갑자기 발견된 게 나중에 수사 결과인데 2010년 2월 3일 오후 8시 20분이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갔죠. 거의 8시간이 지나갔는데요. 8시 20분에 오창운행 버스 하는 그 CCTV 있죠. 거기에 오창 프라자 근처에 최 씨의 승용차가 주차된 게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되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예요. 실제 차량 확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이제 차량들의 CCTV에 찍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11시쯤에 행적이 핸드폰이 없어지고 행적이 묘연해졌는데 이 차량은 저녁 8시에 발견이 현재 된 겁니다. 그리고 아예 소식이 사라진 거죠. 그럼 오후 11시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지금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오후 11시에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십니다. 밑에 시간 보이시죠? 2010년 2월 3일 저녁 11시 15분 56초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지금 행적이 이상한 거예요. 잘 보시면 이분은 8시 반에 공사대금 받으러 집에 나왔고 안산으로 간다고 한 사람이 오창 쪽으로 빠졌고 오창 쪽에 와서 이상한 길을 2번 돌고 핸드폰을 빼버리고 연락은 없고 차량은 이상한 데에 주차되어 있었고 11시 15분에 편의점 CCTV에서 확인이 되고 뭔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걱정하는 건 아는지 모르는지 2월 4일 하루가 지났죠? 오후 11시 42분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당연히 안 들어오니까 신고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정말 가족들의 바람과는 달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2월 7일 오후 4시 40분 송모 씨에 의해서 싸늘한 주검으로 맨홀에 목을 매단 채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2월 8일 오전 10시 20분에 확인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2.5km 떨어진 거리가 바로 여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창 프라자는 실제 돌아가신 곳과 약 2.5km나 떨어진 그 공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여기다 차를 세웠는지도 모르지만 여기까지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모든 부분의 내용의 전체 다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자살 같습니까? 타살 같습니까? 어떠세요? 자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타살이다. 이건 타살이 아니고서는 좀 이상하다. 이게 왜 자살이죠?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경찰은 초기 수사 발표를 하게 됩니다.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살이다. 타살입니다. 범인은 약 2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조력자가 있다는 거죠. 경찰이 이걸 타살로서 생각한 이유가 뭐였냐면 첫째, 발견된 시신의 상태였어요.
맨홀 뚜껑으로 혼자 들어가서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다? 그리고 왜 이게 아이러니했냐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실제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은 손은 양쪽이 다 묶여 있었어요. 뒤로 다 결박된 상태였고, 그리고 목이 매달린 상태로 맨홀 뚜껑에 돌아가신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은박지 돗자리가 깔려있고 그 위에 돌로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혼자 할 수 없다. 그리고 범인을 2명이라고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을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제압해야 되니까 아마 한 명은 묶고 한 명은 따로 이제 밑에 내려놔야 되니까 이건 혼자서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타살이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근데 경찰은 번복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번복을 했냐면 자살이다. 경찰이 자살이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묶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사람이 묶었다? 그건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자국이 없다. 혼자 묶은 것이다. 혼자. 두 번째, 반항한 흔적이 없다. 아예 없다. 세 번째, 자살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 진술이겠죠? 네 번째, 오전에 안산에 간다고 하더니 실제로는 경기도 쪽 가지도 않고 진천 음성 주변을 계속 돌아다녔다. 그래서 자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채팅창 분위기가 똑같네요. 유가족들이 정말 모두 다 정말 기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자살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지금부터 유가족들의 그리고 TV 언론 프로그램 이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함께 섞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장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도 잘 들어주시고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들이 진술을 합니다. 첫 번째, 공사 대금을 받으러 나간다고 했다. 안산으로 나간다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다. 하지만 나간 지 2시간 만에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8시 30분에 지갑을 챙기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전화까지 했다. 하청도 받았고 부지 조성 건설업을 하던 최 씨였기 때문에 2월 3일 공사 대금을 받는다고 굉장히 좋아했고 약속도 다 한 상태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자살을 하느냐.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했고 이제 드디어 사업이 풀렸어 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아마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집중 잘 해보십시오. 두 번째,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편의점 CCTV의 사진과 실제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 CCTV 사진이 있죠. 유가족이 이런 진술을 합니다. 아파트에 나갈 때 CCTV에 있던 신발과 편의점에서 있던 신발이 다르다. 나갈 때 신발은 겨울에 추울 때 신는 방한한데 실제 편의점에서 신고 있는 신발은 구두다. 실제 그리고 가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차에 구두를 항상 놓고 다녔던 건설업을 하시잖아요. 항상 구두를 넣고 다녔는데 뭔가 좀 중요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사업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 중요한 자리가 있거나 어려운 자리가 있으면 항상 그 신발로 갈아 신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갈아 신고 가셨다. 그래서 차에 항상 있었다. 이 사람이 신발을 갈아 신었다는 건 누군가를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다라고 한 사람을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혹시 죽인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핸드폰이 꺼졌다? 그 사람이 끄라고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을 합니다. 그 다음 유가족의 세 번째 진술입니다. 안산으로 간다고 했는데 안산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대소제이시에서 서안성 IC 방향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충북 진천군 17번 국도 쪽으로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갑자기 좀 빙글빙글 돌았다. 빙글빙글 2번 돌았다. 유가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기서 왜 2번 도느냐? 아마 여기서 누군가를 태우고 그 사람의 협박에 못 이겨 배터리를 뺀 게 아니냐.
10분 정도 걸렸다는 건 여기서 그런 일이 있던 게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또 아이러니했냐면 이분이 이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드려서 서안성 IC에 나와서 있잖아요. 서안성 IC에 나와가지고 여기 첫 번째 CCTV에까지 찍힐 때까지 거리와 시간적인 계산해보면 속도를 110에서 130km로 달렸어요. 진짜 미친듯이 과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도착해서는 30km 정도로 서행을 합니다. 누구를 찾는 듯이. 누굴 찾는 거 아니냐? 뭔가 이상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가족들의 진술입니다. 따라서 이건 누군가를 만났고 공사대금을 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유도를 했거나 유인을 했거나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뭐였냐면 차량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서 안경이 발견되었어요. 좀 부러진 안경입니다. 검은 뿔테로 된 안경인데 그 안경은 실제로 안경인데요. 실제 이 피해자분이 고인이 되신 분이 원래 쓰던 안경 같은 거예요. 근데 다른 안경이에요. 유가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보는 안경이다.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나 이거 본 적 없어 이 안경. 이거 제 3자의 안경 같아요. 이상해요. 이 차량은 실제 맨홀이 있던 장소와 2.5km나 떨어진 거리에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 안에 있던 안경은 이 남자 게 아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유가족이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혼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정말 혼자서 이거 할 수 있어?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래 만약에 그 뚜껑을 열고 뚜껑을 연 상태에서 저걸 이렇게 매달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뭐 내려가면 되는데 그 위에 은박지 어떻게 할 거예요? 위에 은박지 씌우고 위에 돌까지 올려놨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건 할 수 없잖아 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어두운 밤에 혼자서 저렇게. 그리고 여섯 번째 진술입니다.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생명보험보다 차량보험,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그러니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생명보험보다 자동차 보험으로 받는 돈이 더 많은데 그럴 거면 자동차에 치이지 왜 굳이 더 돈을 적게 주는 왜 자살이라는 생명보험 쪽을 선택했느냐예요. 실제로 보험은 많이 드셨다고 해요. 굉장히 보험은 많았는데 실제로 자동차 보험 쪽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생명보험보다는. 근데 왜 굳이 저렇게 했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도 이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진술을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입니다. 이제 그 이것이 알고 싶다에서만 얘기를 했던 좀 깊은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였냐면 이것이 알고 싶다란 프로그램은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였냐면 편의점 CCTV 있죠. 편의점 CCTV의 영상을 보면 여기 있던 고인께서 자꾸 바깥을 응시한다고 해요. 바깥을 슬쩍슬쩍 본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밖에서 그리고 슬쩍슬쩍 보는데 밖에서 갑자기 뭔가 불빛이 반짝했다고 해요. 자동차 불빛. 혹시 그 자동차를 탄 게 아닌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이 의문점을 던집니다. 혹시 저 차 아닌가? 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정말 혼자 죽을 수가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고 싶다 라는 프로그램은 실제 이 실험을 경찰이 말한 대로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돗자리를 피고 돌을 살짝 비스듬히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약간 들고, 이해하시죠? 약간 든 상태로 몸을 집어넣어서 안으로 들어간다. 들어가서 서 있습니다. 이게 서 있는 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진술의
조력이 된 거예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실제 내부 모습이에요. 내부 모습을 보시면 발로 할 수 있는 지지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들어간 뒤 지지대를 발판사반 몸을 세우고 그 다음 목줄을 위에다 문을 닫고 위에 걸 닫고 그 다음 마저 커버 치고 그 다음에 덮고 나서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 덮고 나서 밧줄을 묶고요. 그 밧줄을 자신의 목에 묶고 자신의 손을 뒤로 묶고 그런 다음 그렇게 자살을 했다. 이렇게 경찰이 확률적으로는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렇게 해서 죽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제 이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은 이거를 재행을 해봤어요. 그것도 누구로 재행을 해봤냐면 되게 건장한, 집중하셔야 됩니다. 체대생이었습니다. 건장한 체대생한테 미리 이렇게 하는 거야, 밧줄 이렇게 묶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실제 깜깜한 곳에서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들어가고 막 메고 하고 하는데 5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힘들었다고 해요. 무서웠대요.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걸 해야 되니까. 그거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약 5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밤에 했다. 과연 됐을까요? 여기까지가 유가족의 입장에서 유가족에 대한 이야기, 모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보셨던 일명 이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도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뭐야? 똑같잖아. 야, 김원아, 너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남들도 다 했어. 너 왜 똑같은 거 한번 더 얘기해?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해드린 이 모든 내용은 많은 유튜버 분들과 많은 블로그 하시는 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하고 확인하셔서 정리해서 방송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만약에 이게 그분들과 똑같은 생각으로서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였더라면 저는 아마 오늘 이 컨텐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 방송의 제목은 두 주장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드렸냐면 유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야기한 내용, 한 일종의 그 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얘기할 건 바로 프로파일링입니다. 제가 내년 프로파일러를 실제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 프로파일러이신 분께 직접 미팅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미팅을 해서 그분이 얼굴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내용을 다 전달받고 충분히 숙지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라고 생각했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제가 느낀 감정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뭐야 이거? 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프로파일링의 기본입니다. 프로파일링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발견했던 사진 있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변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변사는 뭐냐면 자살과 타살 어떤 건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것, 어떤 사인으로 돌아가셨는지 확인되지 않을 때 그걸 변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변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찾아야 될 기본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타인의 외력이 작용이 되는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다고요. 첫째, 몸. 그러니까 몸에 무슨 흔적이 있나? 두 번째, 주변의 정황들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타인만이 할 수 있는가? 본인 혼자서도 할 수 있는가? 경찰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자살이다, 타살이다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거 딱 보고 이거 자살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돼야지만 타살, 자살인 게 확인이 되고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것도 매치가 안 되면 타살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몸에 방어운이 없었어요. 이분의 세체를 확인해 봤을 때는 어떠한 방어운도 없이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타인의 외력이 작용할 수 있는가의 첫 번째, 몸에 대한 흔적은 제로입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타인만이 할 수 있는가, 본인도 할 수 있는가. 아까도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억지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뭐야 그게 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가능한 약간의 가능성은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주변의 정황에 타인의 흔적이 있는가. 근데 이게 왜 아이러니하냐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경찰이 모든 조사를 다 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모든 CCTV 화면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시 카메라 찍혀본 적 있어요? 과속 카메라? 과속 카메라에 찍히거나 아니면 톨게이트 같은 데 지나갈 때 찍히면, 만약에 과속으로 찍히면 여러분의 사진은 나와요. 운전석은 누군지 나오는데 조수석 사진은 가려져서 나오게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왜냐면 조수석도 사진이 찍혀요. 조수석 뭐 뒷자리 뭐 찍으려고 하면 다 찍어요. 찍을 수 있어요. 못 찍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확인 당한 겁니다. 이 사람은 혼자 있었습니다. 일단 운전하고 어디를 가건 뭐 어떻게 가던 전부 다 혼자 갔다 해요.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편의점에서도 혼자였습니다. 혼자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자동차에, 그리고 여기 맨홀 뚜껑, 이 모든 데서 지문 인식을 다 해봤지만 지문은 이 최 씨 것만 나왔습니다. 지문이 없어요. 족적도 없어요. 족적도 전부 최 씨 거예요. 어떠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경찰이 아까 자살이다 라고 언급한 이유는 이 세 가지에서 예외사항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찰은 이거 자살입니다 라고 발표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변사의 오류라는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듣고 소름이 엄청 돋았거든요. 제가 이걸 듣고 소름이 쫙 돋았어요. 뭐냐면 변사의 오류라는 게 프로파일링에 있답니다. 변사의 오류란 친구, 가족, 지인의 정보가 모든 사람들은 다 옳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조사에서는 위험하다. 이유는 죽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 예의로 친구, 가족, 지인들은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평소에 누군가가 구두로 말하는 것들 다 가족들의 생각이고, 그거를 가족들이 생각을 했을 때 중요한 메시지로서 이해를 해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변사의 오류라는 건 주변 가족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언급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왜 소름이 돋았는지 아십니까? 왜 소름이 돋았을까요? 첫째, 안성으로 간다고 했죠. 제가 지금 이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그 화면을 다 못 띄워드리는데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거기서 아내분이 진술을 해요. 그 안산에 간다는 말을 아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 기억에는 안산으로 간다고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프로파일러들은 그 말을 딱 보고서요, 안산으로 갔다라는 걸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안산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안산으로요, 나 안산 갈 거야 라고 얘기한 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족의 그 아내분의 진술인데, 아내분이 그 이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진술하실 때 안산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런 급이에요. 안산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분만 알고 있어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챙기는 겁니다. 안산이요, 안산. 거기를 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제외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안산이다? 오류요. 아니라고. 프로파일러가 볼 때는 안산이 아니다예요. 안산을 버리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원래 가고자 했던 데가 오창이다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김원 씨가 만약에 돈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당신이 돈 문제 때문에 만약에 자살을 결정을 할 거면 당신은 어떻게 죽을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죽을 거냐고요? 뭐 제가 죽었다는 걸 알려야겠죠? 그쵸, 알려야겠죠. 근데 역으로 아예 숨기던가 실종, 아예 실종이던가 아예 대놓고 죽던가. 이해하세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는 거죠. 나를 아예 숨겨버리는 거예요. 날 아예 실종자로. 찾지마. 아예 찾지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아예 드러나는 거예요. 날 찾아라. 나 죽었다. 나한테 돈 찾을 생각 하지 말아라. 나는 더 이상 돈이 없다. 내 가족에게도 더 이상 돈을 받지 말아라. 만약에 채무관계라면. 그리고 이게 진짜 저는 소름이었어요. 뭐였냐면, 잘 들으세요. 아까 그런 얘기했지. 만약에 자살이었다면 자동차에 치이는 게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한 거 있죠. 그런 걸 보고 프로파일러들이 바로 변사의 오류와 그리고 사람들의 그 기준의 오류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기준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것으로 하는 게 맞다. 이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분은 실제 직업이 건설 쪽, 건축 쪽입니다. 운전 교통 쪽보다는 건설 쪽에서 자살하는 게 본인한테 훨씬 더 납득이 쉽고 유리하고 더 이해를 잘, 남들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더 깊게, 더 많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요. 자동차로 운전해서 죽는 것보다 이쪽으로 죽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본인의 환경에 맞는 것. 다시 역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제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저는 여기서 방송을 하는 사람은 방송에서 하는 게 맞지, 내가 굳이 다르게 해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프로파일러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신이 익숙하고 자신이 계획하기 편하고 자신의 생각이 정리가 잘 되는 곳,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곳, 지리와 위치, 어떻게 만들어지고 설계가 되는지 아는 곳, 그쪽으로 가서 자살하는 게 훨씬 더 자살하는 사람에 가깝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시면, 또 얘기했네. 그걸 보시면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체육학과 출신이 와서 막 들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오류다. 그게 오류다. 할 거면 건설업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할수 맞다. 상황과 조건을 맞추려면 세트만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처해진 사람의 환경, 기술력, 능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잔근육, 왜냐면 운동하는 근육과 실제로 건설업하는 근육도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직접 섭외를 할 거면 그쪽 사람을 섭외하는 것이 맞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체육학 가면 힘 세겠네, 그런 사람 섭외해서 힘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힘으로써만 코르크하게 잘 땁니까? 힘으로써만 다 뭐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힘만 세다고 무슨 기술력이 나오는 건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한테 이 사진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겁니다. 이게 실제 매듭 묶은 사진이에요. 두 개를 바로 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그래서 의심을 한 거죠. 두 개를 이렇게 묶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묶고 또 묶은 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야, 김원씨 봐봐요. 김원씨 봐보세요. 이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뭐 잘못한 것 같으세요? 제가 이것이 알고 싶다를 봤어요. 이것이 알고 싶다에 내가 순서를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가요. 밧줄을 걸어요. 그걸 목을 걸어놓은 상태로 그 다음에 이게 손에 계속 뒤로 해서 이걸 묶어요. 이걸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류래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머리가 건설 쪽에 원래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저렇게 할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죠? 묶어놔야지. 묶어놓은 상태로 손을 뒤로 하고 자기가 저렇게 둥글게 묶는 게 훨씬 빠르지, 아예 안 묶은 상태에서 그냥 묶어야겠다 이렇게 묶으면 저걸 어떻게 묶냐고요. 묶을 수 없다고.
저러니까 50분이 걸리는 거지. 실제로 매번 건설을 하면서 저런 걸 쓰는 사람. 여러분, 바늘도 바늘구멍에 실 넣는 것도 많이 한 사람이 팍팍 넣는 거지 처음 하는 사람 오래 걸리는 건 아시죠? 힘 세다고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하도 이런 걸 많이 썼고 자신이 가장 적합한 장소에 가 있던 거였고 아무렇지 않게 늘 건설 현장에 계시던 분이니까 들어가서 닫고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되게 놀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 정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돗자리와 돌. 자, 지금 다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뭐라고? 저도 그랬어요. 아니, 그 뒤에 돌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거 진짜 간단하죠. 그냥 들고 들어가서 사이에 구멍 보이시죠? 치면 된다고요. 손가락으로 넣어서 던지면 치면 된다고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고. 툭 끝이에요. 손가락이잖아 어차피. 손가락으로 던지고 나머지 거기 뭐야 그 끄트머리 쪽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돗자리 잡아서 끌어내리면 끝이에요 어차피요.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뭐 뭔가 막 이것이 알고 싶다가 이것이 막 힘들게 조금 열어놓게 몸을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열고요. 들어가서 어차피 손가락 뚫리니까 그거 이렇게 돌 잡아서 좀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어차피 위에 툭툭 치면 되니까 올려놓고 그냥 돗자리 마저 이렇게 툭툭 쳐서 펴놓고요. 그 안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될 수 있다예요. 가능한 거요? 얇아요. 이 정도예요. 되게 얇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프로파일러들의 견해로 봤을 땐 프로파일러들은 일단 주변에 있는 일명 변사 오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제외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제외한 상태로 이 사람이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프로파일러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정말 가족들이 저 최모 씨를 다 알까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차 안에서 선글라스가 발견됐다고, 안경이 하나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 유가족들이 나 이런 거 본 적 없는 안경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 아버지 자동차에 있는 안경 다 아세요? 선글라스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아버지가 어떤 안경 갖고 계신지 아세요? 부모님이 갖고 계신 안경 모양 아세요? 디자인 아세요? 그게 변사 오류요. 변사 오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던 디자인하고 좀 다른데? 이게 첫 번째. 변사 오류요.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근데 경찰이 확인해야 될 방법은 단 한 가지. 차에 어떠한 지문도 없다. 야, 차에 지문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이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 다 지운 거 아닐까? 저도 그렇게 질문했어요. 프로파일러 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렇게 청소를 할 거면 안경을 가져갔겠죠. 그치. 그걸 다 닦으면서 자기 흔적을 지웠던 그런 제3자가 있다면 자기가 떨어진 안경 하나 발견 못해 족적이 있는 건데 그걸 그냥 뒀다고? 그걸 그냥 두고 나왔다? 말이 안 되죠. 갖고 나왔겠지. 도리어 더 환경이 깨끗했어야죠. 뭐 그 안경에서 지문도 발견되지 않은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2차의 CCTV에 어떠한 사람의 사진도 없었고 어떠한 흔적도 없었고 뭐 머리카락 어떤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장갑 끼고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장갑 끼고도 불가능한 건 여러분 현대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많이 발달했냐면 저도 프로파일러분한테 들은 건데 이런 거예요. 장갑이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카락부터 여러분이 바깥에서 갖고 온 먼지도 마찬가지예요. 의자에 딱 착석을 하면 다 묻잖아요. 그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제3자의 지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문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찰이 얘기하는 지문이 깨끗하다의 표현은요. 그러니까 실제 의심 가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예 지문이 그 사람 것만 있다는 게 아니고 지문이 깨끗하다는 표현은 다음입니다.
이것이 알고 싶다가 이야기했던 부분. 편의점 바깥에서 불빛이 깜빡깜빡거린 거 혹시 같은 차 아니야? 뇌피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뇌피셜. 그거는 추측이지 그건 어떤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경찰은 그 이후부터 CCTV를 확인 안 했을 리가 없다요. 뇌피셜. 다만 확인은 불가능하겠지만 경찰들이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하고 수사를 자살로 결정지을 리는 없다요. 어떠한 흔적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흔적이 여러분 경찰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경찰은 자기가 해야 될 모든 행동을 다 해서 그 세 가지에 맞춰서 모든 걸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뿐인 겁니다. 변사 오류죠. 그리고 프로파일러 분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이긴 하지만 뭐라고 저에게 내용을 전달해 주셨냐면 내 생각에는 채무관계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다. 채무관계로 돌아가신 쪽에 자꾸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이 사건이 꼬이는 것 같다. 채무관계가 아닌 다른 조건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자기는 생각한다요. 물론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건 경찰의 탓이 맞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실제 외국에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실제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외국에도 그렇게 유명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렇게 유명해진 사건은 아닌데 이것도 되게 이상했는데 라고 했지만 실제 프로파일러들이 모든 걸 찾아낸 굉장히 좀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패트릭 메이언 사건이에요. 패트릭 메이언이 뭐냐면 패트릭 메이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지금 그 사건이 이 사람의 사건이 이 맨홀 사건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진짜 완전히 똑같습니다. 방법, 행동, 행위 그리고 돌아가신 모양까지 다 똑같아요. 진짜 모방범죄라고 얘기할 만큼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모방자살인 거죠. 범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패트릭 메이언도 실질적으로는 막 그렇게 막 그런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렇게 맨홀 뚜껑에 목을 매달고 손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패트릭 메이언에 대해서 경찰들이 처음에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매드까지 썼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FBI에는 행동과학 분석표라는 게 들어간답니다. 뭐냐면 프로파일링을 하고 수사를 할 때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변사 기본의 원칙을 따르고 변사의 오류를 피해야 되는데 변사 오류를 피하기 위한 게 FBI의 행동과학 분석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3자 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가족도 그 사람의 실제 성격을 모를 수 있다요. 왜냐면 가족한테 말 못할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니까. 다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배제한 상태로 그 사람만 놓고 성격, 행동정보, 행동 패턴, 지인들에 대한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을 정보열로 해서 행렬로 모든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주변 정보들을 쌓아서 다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 돌아가신 분이 원래 어떤 성향과 어떤 사람과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다를 만든 상태로 그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갖다 붙여서 완성을 시켜서 FBI의 행동과학 분석표라는 걸로 해서 패트릭 메이언에 대한 사건을 해결하게 돼요. 근데 실제 이 오창 맨홀 사건은 이 중간에 있는 최모 씨에 대한 건 아무 정보가 없어요. 우리도 몰라요. 최모 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모 씨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주변인들의 진술만을 갖다가 섞으니까 내용이 복잡해지고 심오해지고 감성적인 내용 들어가고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패트릭 메이언에 대한 이야기의 최종 결과는 타살이 아니다. 자살이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아까 너무 비슷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고인에게 또 좀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실제로 어떻게 판명났는지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행동과학 분석은 비슷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성향과 상태인지는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프로파일러께서 보실 때는 이게 자살 같습니까? 타살 같습니까? 나는 자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한테 또 여쭤보시더라고요. 김원 씨는 내 얘기를 다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문경 십자가 사건처럼 어떤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프로파일러 분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하늘만이 알 것이다. 이유는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고 경찰은 수사를 다 종결했고 이미 CCTV로 모든 걸 다 확인했고요. 따라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내용은 뭐 우리가 서로 내용 다른 거니까 좀 싸워봅시다 이런 얘기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오창 맨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주장, 즉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파일링에 대한 견해도 하나 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조건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맞아요. 얘가 맞아요. 이런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견해로서도 생각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이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이 정말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이 알고 싶다가 오창 맨홀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약간 당연히 유가족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명 프로파일러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약간 뇌피셜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큼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분들이 주장했던 내용 하나 그리고 실제 프로파일러들이 주장하는 내용 하나 어떤 게 맞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놀라운 깨달음을 받기는 했어요. 정말 이 사건에서 쭉쭉 뺀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의 진술을 쭉쭉 빼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사유, 채무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왜냐면 그때 돈 받을 게 없었으니까. 전화기록 어떠한 것도 없었으니까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아서 돈을 갚는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기록도 없고 경찰이 조사 안 할 리가 없어요. 모든 전화 다 털어봤고 CCTV 다 털어봤고 몇 주 전까지까지 다 확인해봤지만 이분은 어떠한 혐의점도 나오지 않고 접촉한 사람들의 알리바이도 모두 완벽하고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현대과학기술수사에서 이 정도까지의 흔적이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 이게 정말 타살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완전 범죄를 꿈꾸겠죠. 완전 범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당신은 프로파일러까지 속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당신이 정말 그런 범인이 있다면 반드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또 그런 행위라면 또다시 억울한 누군가가 자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떠한 견해를 믿던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뭐가 맞다고 말씀드릴 건 없고 저는 이미 종결이 자살로 난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납득을 시키려고 말씀드린 게 아닌 경찰이 자살로 판명한 이유와 그거에 대한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가족과 이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전달해드린 겁니다.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이었고 여러분들과 매주 토요일 아프리카TV 10시 30분 토요사건 팩트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